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채용을 고려하지 않는 회사가 44.4%다. 채용을 고려하는 부분이 35.7%라는 부분이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현재 불경기, 건설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이렇게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향후 5년간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고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신 분들은 향후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9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 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사 사무소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건축사 사무소 인력 수급과 그 전망에 대해서 인식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건축사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사 사무소의 현황과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 발간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수급 및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그 산하에 있는 건축연구원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대략 한 152페이지 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이번 시간에는 건축사 사무소에 관련된 실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련된 연구가 나온 이래로 3년 만에 건축사 사무소의 현황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건축사 사무소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인력 수급은 어떻게 되고 또 급여와 또 향후 5년의 인력 수급에 관련된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가 응답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1161명이 대답을 했고요. 여기서 건축사 사무소의 보유 직원 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명부터 51명 이상이 되는 대형 건축사 사무소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직원이 아예 없는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가 23%가 됩니다. 여기 없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265명이 답변을 했고요. 22.83%, 즉 23% 정도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명에서 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무소가 45% 정도 됩니다. 45%. 그러니까 많은 건축사 사무소가 2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자, 3명에서 5명, 즉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구분할 때에 5명 이하의 사무소를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략 23% 정도가 3명에서 5명까지 직원을 고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인 이하 45%, 3인에서 5인 이하가 23%고요. 자, 여기서 통계를 보게 되면 직원이 없거나 2인 이하 아주 소형 건축사 사무소가 무려 68%를 차지하고 있다. 대략 70%에 육박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직원 2명 이하 또는 직원이 없거나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영세한 그런 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명 이상의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2군데만 대답을 했네요. 약 0.17%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가 대략 한 16,000개 정도 되겠는데요. 여기서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보게 되면 거의 1% 이하로 그렇게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건축사의 인식에 관련된 부분을 볼 때에 1161명 정도가 응답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본 건축사 사무소 신입사원의 적정급여에 관련된 인식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사가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급여와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생각하는 급여,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건축사가 생각하고 있는 신입사원의 연봉을 보니까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연봉이 3천만 원 정도가 25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70% 정도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신입사원의 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26.4%의
건축사가 급여를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직원의 응답자와 학생의 응답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200에서 250만 원이 무려 70%인데 직원 같은 경우, 즉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신입사원 연봉이 250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대략 한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43.8%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적정할 것으로 응답이 나왔고요. 학생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250에서 300만 원이 50.9%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생각하는 부분과 또 직원, 학생 간의 이런 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직원과 학생은 연봉 3,6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축사는 연봉 3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신입사원에 관련된 급여의 인식조사가 조금 다르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직원 채용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건축사 응답자 중에 사무소 직원 채용을 고려한다는 답변이 35.7%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2023년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이 연구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략 한 2023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채용을 고려하겠다 35.7%고요. 채용을 안 하겠다 이 부분이 무려 44.4%가 나왔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보통이다가 18.4%고요. 그리고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 부분이 채용을 안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채용을 고려하지 않는 회사가 44.4%다. 채용을 고려하는 부분이 35.7%라는 부분이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선호하는 고용 형태에 관련된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계약직을 선호하는 게 35.4%로 정규직을 선호하는 게 58.4%가 나왔습니다. 자, 왜 계약직 선호를 하느냐? 답변하신 분들 중에 90%가 수주가 불안정하고 인건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계약직을 선호한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계약직 35.4%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6.2%가 나와 있습니다. 정규직은 58.4%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수주가 매우 불안정하고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약직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확보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현재 건축학과 5년제를 도입을 하면서 건축학 인증제를 실시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4년제 졸업생을 인력으로 채용하겠다.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도 30.2%가 나왔습니다. 4년제 14.5%, 전문대 30.2%, 그리고 학력에 무관하게 채용을 하겠다 부분이 11.7%가 나와 있고요. 흥미롭게도 5년제 졸업생들은 15.2%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건축 현장과 학교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에 충돌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5년제를 실시를 하면서 학생들의 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에 버금가는 그런 5년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장은 5년제 교육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대와 4년제를 합해 보니까 44.7%를 앞으로 인력 유입을 하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경력자의 이탈 방지와 재유입 도모를 하는 부분이 28.3%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교육에 관련된 부분과 4년제, 5년제 또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어디 부분으로 가는지 이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사가 생각하는 인력 확보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5년제 시스템과 4년제와 전문대를 채용하겠다는 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사와 또 대학의 시스템에 충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간극이 메꿔지지 않으면 5년제 학생들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50% 정도가 건축사 사무소로 취업을 하는데요. 의외로 전문대 졸업생들도 건축사 사무소로 취업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년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년제와 전문대 졸업생들의 인력 유입 도모를
44.7%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현장은 5년제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인력 수요 전망에 관련된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향후 5년간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응답자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감소 의견이 무려 73.6%가 나와 있습니다. 73.6%. 크게 감소하겠다가 27.8%고요. 감소하겠다가 45.8%인데 이 두 개를 합해 보니까 73.6%가 향후 5년간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증가 의견은 10.1%밖에 안 나왔고요. 보통은 16.3%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감소 의견이 무려 74%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간 인력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사가 본 인력 수요 감소 전망에 관련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 경기가 쇠퇴하고 일감이 감소했기 때문에 무려 76.8%가 건설 경기 쇠퇴와 불경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 이유가 건설 경기와 관련된 밀접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는 3.7%입니다. 최근에 이제 AI 등장으로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가 상당히 자동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실제 현장은 이 AI가 실무에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타 분야가 업무를 잠시 가고 있는 부분이 11.5%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 설계 부분에 있어서 또 구조 부분은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또 작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 협회와 구조기술사 협회가 서로 충돌이 있는 부분이 현재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즉 타 분야에서 업무를 잠시 가는 부분이 11.5%로 건축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현재 불경기, 건설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이렇게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향후 5년간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고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신 분들은 향후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수급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학과 졸업생이라든가 전문대 졸업생들이 어디로 취업하고 싶고 또 얼마나 취업하는지 그 내용들도 이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뉴스가 요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는 2024년 7월에 나왔는데요. 연구를 1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기가 조금 풀려지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도도 좀 회복하기를 기대를 합니다만은 워낙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전 분야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서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로 보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